하나씩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워드. 사실 저희는 워드를 잘 안 쓰죠. 엑셀 많이 쓰십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아웃룩이라는 메일 서비스도 있는데 요즘에는 내부 메일도 있고 공직자 메일도 있어서 저희는 잘 안 쓰지 싶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TB 공간을 주는 그 클라우드 공간이에요. 전자필기장, 제목에 있는 팀즈, 뭐 폼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익숙한 것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익숙한 것은 여기서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들어가면 지금 화면에서 새 빈 프레젠테이션을 고르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열립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연 것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금 연 거예요. 자, 비교를 다시 해드릴게요. 화면을 조금 나오네요. 화면을 반으로 갈라서 자, 지금 보시면 하나 새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파워포인트,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연 파워포인트예요. 맨날 저희는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그냥 파워포인트를 시작해서 쓰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쓰신 파워포인트를 윈도우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프로그램 누르시면 파워포인트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파워포인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여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입력해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뒤에 숫자가 달려져 있을 겁니다. 채팅창에 선생님 컴퓨터의 파워포인트 숫자를 한번 입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2016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빠르면 19도 있으실 것 같고 13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혹시 입력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환경에 계시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채팅창에 입력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셨다시피 숫자가 없습니다. 제 거는 다른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쓰시는 거는 뒤에 숫자가 달려져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가 설치형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CD 넣고 깔아서 쓰시는 거예요. CD를 넣고 프로그램 설치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는, 그리고 제가 쓰는 파워포인트는 설치하지 않는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피스 365라고 불러요. 선생님들이 쓰셨던 건 2013, 2016, 2019 이렇게 연도 단위로 나와 있는 걸 쓰셨는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 뒤에 365라는 숫자가 붙는 겁니다. 뭐가 숫자가 다르지 뭐가 다르냐, 기능이 어떤 게 다르냐 물어보실 텐데요. 365는 온라인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2016을 쓰다가 선생님께서 2019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2016을 지우고 2019 CD나 뭘 들고 와서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365라는 버전은 따로 설치를 하지 않고 언제나 신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입니다. 그냥 나는 2016 쓰다가 19 하려면 바꿔야 되는데 365를 쓰면 바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상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 파워포인트와 제가 쓴 얘를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제목창에다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입력해 볼까요? 협업 역량 강화 연수,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0년 9월 24일 수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디자인을 한번 보면 디자이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 파워포인트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로그인해서 여기서 여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오른쪽에 디자인을 얘들이 추천해 줍니다.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디자인도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디자인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추천을 해줘요.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 장들도 그 컨셉에 맞게 자기들이 다양한 슬라이드의 디자인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이것들이 여기 있는 더 많은 디자이너 아이디어 보기 해서 나와 있는 게 온라인에 접속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저거 한번 해볼래? 조금씩 다른 애들을 추천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설치형 버전에서는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여기 있는 것들만 골라서 사용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교육청이나 기관들에서는 파워포인트를 만들더라도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라서 뭔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조금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면 여기 있는 메뉴들을 추천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몇 가지 또 팁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교과. 제가 생각나는 편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고 똑같이 디자이너라는 기능을 쓰면 보시면 이런 스마트 아트, 기본적인 스마트 아트 기능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고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못 만드는 사람도 그냥 한번 골라보는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추천들이 있죠. 이 중에 저희가 적합하다 하는 것을 고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제가 한 2개 정도 빼볼까요? 네, 추천을 하면 지금 조금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느린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이 오른쪽 디자이너 화면에 보시면 이 수학이라고 제가 입력해서 이렇게 그 삼각자랑 자가 나타난 거거든요. 과학이라고 입력해서 이렇게 실험 도구도 나타난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얘들을 통해서 추천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 급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면 이 온라인 공간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온라인에서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다음 형식으로 다운로드해서 그냥 저희가 쓰는 파워포인트처럼 똑같이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적절히 취사 선택을 해서 쓰시면 좋을 법한 기능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협업하는 방법들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그냥 제가 만드는 것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혹 만약 파워포인트를 2명 이상이서 만든다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명이 파워포인트를 일단 기본적인 작업을 해둡니다. 해두고 나서 이제 자기랑 공동으로 작업하는 사람한테 여기 다른 친구한테 사본을 주죠. 그래 놓고 야, 니 여기 뭐 1번 슬라이드 뭐 고쳐줘. 2번 슬라이드 고쳐줘. 해서 이걸 또 다시 받아서 자기가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온라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클라우드 공간에 이 파워포인트를 저장해 두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한번 체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뭐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아무도 로그인 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끔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링크 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링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걸 제가 복사해서 지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조금 기다려 드릴 테니까 채팅방에서 저 링크를 타고 한번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능하면 열어주시고요. 그래야지 제일 호환이 좋습니다. 들어오시면 저랑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제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분이 먼저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서 들어온지 아느냐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게스트 참가자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건 누가 내 공간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게스트 참가자 해서 표시가 나죠. 지금 들어와신 분들은 이 엔터를 치거나 여기에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직접 한번 글을 입력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세 분, 제가 지금 보기로는 세 분이 저랑 합해서 4명이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작업하지 않아도 지금 저렇게 누군가가 보종환 선생님이 지금 대신 입력하고 계시죠. 같은 공간에서 파워포인트를 작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플러스 2 지금 총 5분께서 작업하시고 계시고 어디에서 이걸 하고 계시는지까지도 슬라이드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저희처럼 줌을 통해서 뭔가 협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같이 똑같은 파워포인트를 틀어놓고 누구누구는 이 슬라이드를 해달라, 누구누구는 3슬라이드를 해달라 하면서 동시에 협업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화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근무를 여러 명이 하는데 옆에도 또 다른 분들도 있고 한데 혼자 화상 켜놓고 소리가 막 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도 불편하실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쓰는 게 저는 제일 편하게 생각하면 작업은 같이 하지만 카카오톡 화면 같은 걸 같이 틀어놓고 있을 것 같아요. 해주면 중간중간에 이제 누구누구는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톡을 하지 않아도 여기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메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모. 여기 있는 메모는 지금 저랑 똑같이 이 공간에 들어온 모두에게 보낼 수 있는 쪽지라 보시면 돼요. 제가 보조강사 선생님 슬라이드 5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내면 똑같이 물론 인터넷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똑같이 이 슬라이드를 보고 지금 누군가가 또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 기능이나 쪽지 보내는 정도의 수준은 이 자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동시에 협업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그냥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꽤 많이 계시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망치셔도 돼요. 이 슬라이드는 그냥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라서 망쳐보시고 디자인도 한번 바꿔보셔도 됩니다. 디자이너에 들어가셔서 일부러 다른 디자인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수정을 해 두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파워포인트부터 먼저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그 강의 자료는 조금 뒤에 다시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파워포인트보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의 추측에는 파워포인트보다는 엑셀을 많이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엑셀은 사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이지 않습니까? 일단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말은 뭔가를 발표를 하거나 남에게 일대다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는 업무 환경에서 매일 누구한테 뭐 발표를 하기 위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선생님들께서는 엑셀에서 뭔가를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 강의 교재도 같이 지금 링크로 올려드렸거든요.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엑셀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었지만 그 전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면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누르시기 전에 여기 위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글을 입력하면 테스트입니다. 입력하면 여기에 저장된 또는 저장하는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장하는 중. 보시면 얘는 저희가 어디 저장할지도 묻지도 않았고 저장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실시간으로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 파일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알기 쉽게 연수 오늘 날짜로 해서 지금 파일명을 바꿨습니다. 저장이 됐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저장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 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공간에 항상 저장해요. 지금 제가 했던 게 얘거든요. 그래서 저장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 연수를 누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으로 들어가집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화면인데 지금 다른 분께서 디자인을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도 누군가는 거기서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고, 혹시나 연달아 작업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저는 초반에 1번이랑 3번 슬라이드를 작업하고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4번에서 6번을 작업한다. C는 7번에서 10번까지 작업한다 해도 합칠 일이 없죠. 공유를 해주시면 야, 내 1번에서 3번까지 했다. 네 4번에서 6번까지 마무리해라 해서 과에서 나오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에 업무가 당연히 분장되어 있을 테니까 서로 맡은 부분만 슬라이드별로 나누어서 작업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걔는 안전하게 이 클라우드라는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혹 다운받으시려면 클릭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얘는 똑같이 그냥 우리 설치형 파워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똑같이 여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드라이브에다가 로컬 드라이브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모리에다가 넣어두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파워포인트, 그리고 협업하는 내용, 다음에 저장이 어디 됐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이 버튼 누르면 홈으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9개 버튼 있죠. 그럼 이제 엑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Q&A든 채팅이든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엑셀도 역시나 화면이 비슷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쓰셨던 엑셀과도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제가 똑같이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는 건 선생님들이 쓰시는 설치형 버전 같은 것. 왼쪽은 온라인. 이거는 그냥 기존 쓰시는 걸 거예요. 새 통합 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위에
탭들이 조금 더 있어서 살짝 내려간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보시면 메뉴는 대동소이해요.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수식을 넣고 하는 것들은 보기 하는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똑같고 기능을 이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겸, 자, 통합 문서에다가 제가 제목을 연수용 엑셀 2020년 9월 24일 하면 똑같이 또 저장됩니다. 저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드라이브, 제 원드라이브에 가서 보면 여기 지금 통합 문서가 되어 있는 게 실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표시가 딱딱 나 있죠. 알아서 계속 이제 자동으로 저장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시트를 선생님들께서는 협업하는 형태로 한번 써보시는 체험을 하게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저희는 자료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자료 집계하고 아마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 집계를 보내거나 받거나 뭐 두 가지 작업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공동 데이터를 모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대구, 울산, 인천 이렇게 제가 몇 개의 광역시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값, 그냥 무슨 값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얘 제가 공유를 한번 해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공유를 누르고 링크 복사를 하시면 아까와 같은 그 링크가 생성될 겁니다. 얘를 똑같이 제가 복사해서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놔 드렸거든요. 한번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들어오셔서 링크 클릭하시고요. 지금 제가 올려둔 이 내용이 나타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셨죠? 게스트 차님이 편집 중입니다. 제가 아까 제 추측컨대 파워포인트보다 오히려 엑셀을 만드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저도 엑셀을 제가 취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느냐면 그 학교는 지금 메신저, 학교 자체의 메신저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제가 그 메신저로 관련되는 분들한테 파일을 주죠. 대부분 학년 부장님들한테 드려요. 학년 부장님, 이 업무 때문에 자료 집계가 필요합니다. 1학년은 요거 취합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2학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취합해서 주시잖아요. 주시면 저는 또 어떻게 하나요? 요거를 다시 제가 들고 있는 이 원본 엑셀 파일에다가 그 값들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작업을 해요. 근데 몇 개가 없으면 그냥 또 하는데 교직원 단위로 30건을 받아야 되거나 하물며 초등은 6학년까지 있으니까 6건을 받아야 되거나 하면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들이 생겨요. 그걸 또 저장하고 열었다가 붙이고 저장하고 열었다가 붙이고. 근데 만약 협업을 하실 수가 있으면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다가 입력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1학년은 여기 1학년이라 되어 있는 탭에다가 넣어주세요. 2학년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한 번만 그 연습만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그냥 들어오신 분이 한 4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인천 여기 아무런 값이나 숫자를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뭐든 숫자 그냥 1에서 100 사이로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넣으시면 저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지만 지금 4분 들어오신 분들께서 그 셀을 움직여 가면서 값들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집계하는 제 입장에서는 갔다가 다시 여기 엑셀 틀면 심지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나가는 거와 저분들이 작업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갔다가
뭐 저 볼일 다 보고 뭐 오후쯤 돼서 찍게 됐나 확인해 보면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여기 다 떠 있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상대방도 지금 로그인을 해두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지금 보조원사지 전주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주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게스트 참가자분은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를 제가 확인하기도 좋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은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반복할 필요 없이 이걸로 자료 집계가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로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육청에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떠올리기 쉬운 것들은 그냥 교육지원청 단위들이거든요. 뭐 동네. 이거는 뭐 다른 기능들이 아니라 그냥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기능들이죠. 해운대, 그다음에 서부, 남부, 북부. 만약에 내가 집계해야 되는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해당하는 그 업무마다 지원청이든 산하기관이든 그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분들은 똑같은 자료를 알고 있으면 좋기도 하고 뭐 서로 비교해야 될 때도 있고 공유해야 될 때도 있다면 만약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다 같이 복사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 파일 전체를 공유를 만약 한다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는 또는 비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공유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수준의 것이라면 공유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해운대에서는 했네, 동네는 이제 하면 되겠네, 또는 서부 남부 북부는 뭐 저렇게 해뒀네, 그럼 우리도 참고하자, 또는 뭐 5가지 데이터가 다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하면 기본적인 시트 사용하는 방법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두시고 공유하는 기능을 잘 익혀 쓰시면 따로 중간에 그런 불필요한 취합하고 하는 작업들을 줄여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해둔 것들은 사실 공유가 목적이었어요. 협업하고. 그래서 뭔가 크리티컬하고 조금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수집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컨대 뭐 인사명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름도 들어갈 것이고 생년월일도 들어갈 것이고 뭐 주소든 뭐 경력이든 뭔가 남들에게 쉽게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들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공유해서 넣어라 해버리면 나는 내 것만 넣으면 되는데 남의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기 보면 있는 이 설문조사 기능을 쓰시면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금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그리고 원하시는 정보를 좀 손쉽게 취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또 이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 경부터 다시 이 설문조사와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하시면서 연수 들으시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이제 빨리 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설명하고 필요한 것을 한번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다른 기능도 역시나 유사합니다. 메모는 똑같이 달려져 있고요. 공유는 아까 쓰셨던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거나 또는 이제 복사본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설치형 엑셀에서 쓰실 수 있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밑에 지금 보면 이렇게 설치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또 다운받아 가지고 필요하신 경우는 메모리에 저장하시거나 들고 다니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되게 많은 수식을 쓰기보다는 아마 대부분 쓰시는 게 필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요거 합계를 구하거나 간단한 그런 정렬에 대한 내용들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여기서도 다 똑같이 다 됩니다. 엑셀에서는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뭔가 조금 위험해서 안 되지 이런 거 없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장은 계속 실시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막 에러가 나버려도 오히려 자동 저장을 해둔 설치형보다 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엑셀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있는 폼즈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게 있는데 설문을 제가 한번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는 지금 수업을 하니까 이런 수업에 관련된 설문들을 퀴즈처럼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여기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퀴즈를 만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문제처럼. 이 항목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퀴즈형, 그냥 일반 새 양식형. 퀴즈는 문제 정답을 매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사용도가 조금 있으시겠죠.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냥 새 양식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대부분 문자나 또는 메일로 날라오는 설문조사는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로 관리자 화면에서 하셨다기보다는 주로 그 응답을 하시는 일이 더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는 만드는 입장이에요. 자, 보시면 이건 제목 부분입니다. 제가 예시니까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제가 필요한 지금 개인정보는 예를 들어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생년월일 이 두 개만 할게요. 하기 편하도록.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가 이 파일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된 이 화면으로 보실 거예요. 혹시나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 이름 넣고 생년월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개인정보니까 본인 걸 넣지 마시고 그냥 연습용으로 아무거나 한번 넣어주십시오. 한 두세 개만 응답이 되어도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저는 되게 간단한 설문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립니다. 모두가 응답할 수 있게끔 해서 역시 친절하게 이렇게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복사해서 제가 똑같이 이것도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자,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것처럼 저게 들어가지는지 한번 열어보시고요. 본인의 정보 아닙니다. 그냥 가짜 정보, 가짜로 응답 결과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한번 넣어봐 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도 그냥 아무거나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분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기다리면 이렇게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응답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께서 올리는 정보를 여기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 응답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5명이 응답을 하였고 걸리는 시간은 한 16초 되고 지금 요거 계속 작동하고 있고 이런 게 나와요. 한 병 더 했죠. 지금 또 6개로 올라갔어요. 가만히 놔두면 제가 뭔가 만료 기간만 정해두지 않는다면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6명이 제가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엑셀 열기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눌려서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엑셀 열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거든요. 자,
무슨 내용인데 막 조금 지저분한 게 있죠. 보시면 6분이 했고 시간도 나와요. 이분은 이게 그 연도가 거꾸로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더 편할 겁니다. 9월 24일 날 오늘이죠. 2시 54분 52초에 했다. 완료는 이때 했다. 이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뜻의 뭐 애너니머스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필요 없죠. 이런 거는 뭐 다 필요 없으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원하는 정보들은 이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원하는 데이터를 공유라는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수집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뭐 복사해서 내가 필요한 다른 창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뭐 값만 이렇게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창 자체에서도 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셔서 아니면 또 다른 정보들을 넣으셔서 쓰셔도 되죠. 뭐 채우기 필요 없다 하면 채우기도 빼고 색깔도 바꾸고 해서 셀 서식도 바꾸고 해서 원하시는 포맷대로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들도 어떻게 그냥 공유 방법으로 손쉽게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인사 기록 명부 같은 것을 엑셀 파일로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주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바뀐 정보, 뭐 예를 들어 뭐 주소든 경력이든 확인해라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 것만 주셔야 되잖아요.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하려면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공유를 해버리면 받고 쫙 한꺼번에 수집하시고 이런 방법으로도 괜찮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인 그 엑셀은 공유하고 받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면 제 생각에 엑셀로 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뭔가 공유할 때 개인정보 문제가 걸린다고 하시면 조금 전처럼 폼즈에서 설문을 하시고 링크를 보내는 방법은 둘 다 동일합니다. 공유해서 링크를 보내면 바로 받고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있는 기능들 중에서 뭐를 저희가 지금 써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폼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워드는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실 워드는 지금 제가 본 바로는 공기업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뭐 학교, 교육청 절대 워드를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간혹 PDF 파일이나 이런 걸 열 때 워드로 여는 경우가 있지만 문서 편집 자체를 대부분 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아셔도 쓸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까 아웃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원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교재에도 제가 원드라이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파일이 거기 저장된다 라는 것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번 원드라이브 눌려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드라이브는 제가 사용하는 원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기존에 폴더들도 많고 제가 저장을 해둔 이런 자료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탐색키 열어서 하나 폴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면 지금 왼쪽은 보통 윈도우즈 탐색키에 있는 모습이고요. 자, 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원드라이브에서 연 모습입니다. 둘 다 결국에는 윈도우즈든 이 원드라이브 오피스든 다 MS 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나 쓰는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모습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폴더 모양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폴더 모양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크게 만들거나 쓰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오피스에서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폴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연습용 그때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우고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클릭하시면 조금 전처럼 연습 폴더 해서 입력을 하면 여기 폴더 만들어집니다. 저희 그냥 이 그 윈도우즈 상에서도 폴더 만들 때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랑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제가 폴더를 만들었어요. 만든 폴더에 내가 무슨 파일이 필요하다. 이 파일을 저기다가 옮기고 싶다 하면 하나 제가 그냥 공유해도 되는 파일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로 그냥 훅 잡아당기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 그럼 여기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저 파일은 제 계정에 있는 원 드라이브라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용량이 1TB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TB. 1TB는 정말 큰 거거든요. 1TB. 제가 2015년부터 계속 얘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1TB는커녕 그 절반도 못 썼어요. 뭐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담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 문서 파일을 담아가지고는 1TB는 아마 퇴직할 때까지 쓰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고 올려두면 얘는 이제부터 클릭해서 나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된다 하면 링크 복사해가지고 이 링크 주실 수도 있어요. 복사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이스상에 있는 메일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첨부 파일이 용량 제한이 있더라고요. 5MB 또는 10MB 등으로 쓸 수 있는 그 한계가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보내는 것에 사진이나 또는 뭐 글이 많아서 용량이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파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보낼 수가 없어서 보통 뭐 코리아 메일 같은 데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 교육청 계시는 분들은 코리아 메일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외부로 쓰실 때. 거기로 더 보내도 되지만 방금처럼 이 방법대로 이용하면 내부 메일로 보내는데 용량이 많다 하시면 이 연습용 폴더 자체에 있는 내용을 다 보내시고 싶다. 그런데 용량이 너무 많다 하면 클릭하시고 링크 복사하시면 돼요. 링크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적용 누르시면 이 파일이 생깁니다. 복사해서 필요하신 그분들한테 이 링크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링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뭔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막 있죠.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이건 아이디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링크가 있으면 오픈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사용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정 id /535.pen.go.kr이 있어야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 뜩 줘도 내가 이거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 로그인 안 하셨는데요? 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인 안 한 창에다가 얘를 띡 집어넣으면 잠시만요. 지금 열렸는데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관련자로 딱 정해서 링크를 복사하고 새 링크를 한번 열어보면 로그인 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여나 뭐 보안이라고 하기에는 약할 수도 있지만
계정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 방금처럼 이 소속 사용자를 제한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특정 사용자 보시면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그 보조관 선생님 전중원 선생님이시거든요. 같은 저희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쳐도 이렇게 아이디가 나옵니다. 물론 동명이인의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조금 흔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특정 이름이나 또는 아이디를 아신다. 그러니까 전중원 선생님은 JJW로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쳐셔도 특정 사용자에게 바로 딱 보내고 그분만 그 계정으로 접속하셔서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편집 허용이 있어요. 요건 아시겠죠? 편집 허용을 누르시면 이 체크가 되면 아까 제가 파일을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같이 협업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편집 허용을 제거하시면 볼 수는 있으나 편집은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단방향으로 공유만 해드려야 될 때, 협업은 아니고 알려는 드려야 될 때 편집 허용을 끄시면 됩니다. 내 자료를 누군가가 바꿀 것을 걱정된다, 바꾸지 않아야 된다 하시면 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그 다음 그냥 원드라이브에만 들어와도 바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 다 작업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워드 누르면 여기서 그냥 워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다 해결될 수 있게끔 해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원드라이브 쓰면 클라우드를 쓰면 다음번에 자리 바꿀 때도 이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되니까 좋고 용량도 많다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게 근데 맨날 이 오피스닷컴에 로그인해서 들어와야 되나 이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원드라이브 앱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 누르면 이런 사이트로 넘어가실 건데요. 원드라이브를 윈도우즈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온라인이라고 했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건데 제 화면에서도 보시면 여기 하단부에 이 원드라이브 마크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마크랑 똑같은 마크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컴퓨터에 어떤 폴더를 원드라이브로 만들면 거기에서 넣고 빼는 것이 이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은 클릭. 자, 오른쪽은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접속한 것. 자, 온라인으로 접속한 것. 왼쪽은 그냥 윈도우즈에 있는 폴더예요, 폴더. 폴더인데 보시다시피 원드라이브 부산광역시 교육청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로컬에 있는 폴더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연습용 폴더 있죠. 여기도 연습 폴더가 있습니다. 이름 순으로 정렬하면 같이 이걸 한번 맞춰볼까요? 텍스트 오름차순. 여기도 텍스트 오름차순. 보시면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같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쓰는 게 여기 그대로 반영되고 여기서 쓰는 것도 여기로 같이 반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폴더. 여기도 연습 폴더를 제가 열었고요. 여기도 연습 폴더를 열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옮겼던 그 파일이 여기 나타나죠. 자, 제가 이거 필요 없어서 지웠습니다. 이 윈도우즈 폴더에서 지웠거든요. 지우고 나면 조금 뒤 이 내용이 온라인상으로 올라갑니다. 얘가 이거 지웠으니까 너도 온라인에서 요거를 지워달라고 메시지가 이렇게 갑니다. 자, 한번 제가 새로 고치만 해도 바로 들어가지죠. 여기서 지우면 여기서도 없어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는 공간만 다르지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여기 올리면 여기 생기고 여기 지우면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 올리면 여기 생기고 여기 지우면 여기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똑같이 계정 로그인만 해두시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아까 이렇게 빠르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앱 다운로드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그 윈도우즈용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용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바일용 버전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걔 클릭하면 똑같이 역시나 로그인을 해두면 여기서 나온 폴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잘 안 나오겠지만 여기 연습용 폴더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그 연습용 폴더예요. 저기서 만들어도 인터넷으로 가고 똑같이 여기서도 링크 복사해서 공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퇴근을 해서 어떤 자료를 누군가한테 보내줘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출장 나와서 뭔가 못해가지고 아니면 급하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자리에서 누가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조금 그렇다 또는 그것도 힘들다 하면 핸드폰에 그 정보 그대로 들고 있고 링크를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어떤 방법 메일이든 보내주실 수 있다면 밖에 나와도 기본적인 어떤 업무에 필요한 것들은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쓸 수 있고 제가 쓰는 일반 삼성폰 같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에서도 똑같은 기능은 다 됩니다. 그래서 연동만 시켜두시면 언제나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컴퓨터를 다 날리고 다른 컴퓨터에 가도 똑같이 그냥 원드라이브 앱 설치하거나 이것도 귀찮다. 이거 그냥 열어버리시면 돼요. 온라인 들어가서 오피스.com 들어가서 여시면 돼요. 그리고 공용 장소에 가셔서도 여시면 돼요. 로그인 하셔서 여시면 지금 사용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그 팀즈 빼고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팀즈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크게 적합하지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쓰는 패턴으로도 보면 이렇게 팀을 만들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이 팀이 보통 그 학반이나 학년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이 팀즈라는 걸 써야 돼요. 보시면 저는 과학을 가르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다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사람, 내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걸 쓴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팀즈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대신 나와 같이 근무하는 팀원, 과원 또는 같은 업무를 맡은 다른 지원청 또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 한번 요거를 써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제가 거의 다 드렸고요. 마지막 한 5분 동안 이 크롬 브라우저를 협업할 때 조금 편하게 쓰시는 것들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창을 조금 정리를 하고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요즘에 크롬 브라우저를 쓴다 하니까 설치를 해두시고 따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저는 계정 로그인을 해두었거든요. 해두면 이렇게 제 프로필이 나오고 Gmail, 보통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Gmail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일을 할 때 필요하겠죠. 자, 그 외에 어떤 점에서 얘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마 크롬을 설치했다 하시더라도 이 윗부분은 저랑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지금 다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눌리니까 오피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크롬 브라우저 안에 있는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장 기능.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그냥 검색, 그것도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얘들이 되게 많은 기능들을 들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쓰셨던 이 오피스입니다. 제가 이거 누르면 이미 제가 로그인 해뒀죠. 보시면 오늘 제가 같이 작업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로그인을 크롬 브라우저에서 기억해서 바로 들어가집니다. 제가 한번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자, 크롬 브라우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역시 얘가 그대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럼 나 여기 들어가야지.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office.com 안 쳐도 됩니다. 나는 파워포인트 해야 돼. 바로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고 필요하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여셔도 되고 또는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완하셔도 되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거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사이트에서 그냥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최상단에 크롬 웹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롬 웹스토어라고도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면 이렇게 웹스토어가 있습니다. 저희 플레이스토어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 iOS에 있는 앱스토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오피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지금 추가한 게 이 녀석이거든요. 추가된 나오죠. 추가했으면 여기 따로 별 말이 없는데 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여기 생깁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조금 뭐 알아서 설치를 하다가 이런 버튼이 활성화돼요. 그래 놓고 로그인 하셔야지 쓰실 수가 있겠죠. 로그인까지 해두시면 따로 로그인하지 않고 저기 메뉴에 들어가서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뭐 캡처하는 프로그램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아마 영어로 쳐야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캡처 치면 뭐 스크린샷 프로그램 그런 것도 저기 다 갖다 붙이셔서 쓸 수 있으니까 뭐 나이스 쓰실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조금 편하시겠지만 업무용으로서는 그런 브라우저가 훨씬 더 확장성이 높은 걸 아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대로 딱 한 10분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조왕 선생님께서 그 gg.gg로 시작하는 그 설문 웹 그 파일을 올려두셨거든요.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선생님들이 그 이슈 그 처리를 할 때 자료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설문을 보시면 그 설문도 그 아까 나와 있던 MS 폼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도 만들어서 개인정보를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해보시면서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꼭 접속하셔서 설문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